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내내 엄청 바빴습니다. 이제 봄 시즌이래 가지고요. 예,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시간으로는 1시, 거의 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100만 가지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허락을 안 해서, 아,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죽음에 관한 겁니다. 왜 똥딴지 같이 무슨 죽음이냐 했지만, 근데 실제로 제가 아무리 말씀해도 아니면은 어떤 계기로 변하고 싶어도 변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예, 그게 이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습관 때문에 그런데 그를 변화시키려면 실제로 사람이 이제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은 약간 숭고해지죠. 예, 그리고 심각해지고. 예, 그래서 죽음에 관한 주제와 경제적 자유를 연관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The Top of Regrets of Dying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예, 호주의 한 요양원에 말기 환자를 돌보던 브로니 위어라는 여자분이 단연간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한테서 들은 거를 5가지를 이제 쓴 책입니다. 자,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남을 너무 의식하고 남의 기준, 남의 의식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거죠.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뭐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이죠.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일만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 이런 후회를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일만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화병이 생긴 것 같다. 예, 그런 게 이제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옛 친구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 죽음을 앞두고 이제 옛 친구들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해보면 연락이 안 되는 친구, 죽은 친구도 있고, 연락처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옛 친구들을 보고 죽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이제 네 번째 후회고요. 그 다음에 5번째 후회가 뭐냐면 내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못한 겁니다. 특히 오래된 습관, 패턴에 머물러서 자기가 변화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변화하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똑같은 매일매일의 루틴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 행복을 찾을 기회나 시간은 전혀 없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패턴에서만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말입니다. 결국은 이 5가지 모두 이 돈, 경제적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왜일까요? 시간이 없었죠.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핸드 투 마우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고, 그러면 번 돈은 또 한 달이면 다 써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가 없죠. 시간도 자유가 없고 금전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자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루틴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가 뭐라 했으니까 일만 너무 했다는 거죠. 당연히 일만 할 수밖에 없죠. 자유가 없으니까.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만날 시간도 없고 아니면 따로 뭘 할 수 있는 거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했다. 여유가 있으면 감정 표현도 솔직할 수밖에 없고 참을 일도 별로 없겠죠. 하지만 곤궁하게 지내다 보면 남들하고 부딪히는 일도 많고 화를 내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감정 표현에 절제를 할 수밖에 없죠. 자기는 약자니까 항상.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항상 약자가 되죠. 또 네 번째는요. 이 친구들의 소중함. 예. 죽음을 앞두면 얼마나 친구들을 보고 싶겠습니까? 옛날 추억들이 계속 살아나겠죠. 하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1, 2, 3, 4 다 똑같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없어서 그렇죠. 경제적 자유가 없다 보니까 시간이 당연히 없고 그러다 보면 친구들하고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못한 것이라 그랬죠. 예. 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시간 전혀 없죠. make ends meet 이라는 영어가 있죠. hand to mouth랑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paycheck, pay to check, pay to check. 그러니까 일주일 주급받아서 일주일 다 쓰고 없고 그러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경제적 자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의 자유도 당연히 없죠. 그러다 보면은 정서적으로나 어떤 여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변화를 할 시간도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여유도 전혀 없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변화를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 당장 이 시간부터 쉽지는 않죠. 그래서 경제를 자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패시브 인컴. 그러니까 한국 표현으로 하면 불로소득이죠. 고정적으로 자기가 노동력을 주지 않아도 노동을 주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패시브 인컴이죠. 그게 쉽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에 그런 게 안 돼 있다면 패시브 인컴이 없고 시간의 여유도 없고 뭐 매일 돈 벌어가지고 세이브한 건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된다면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똑같이 후회할 겁니다. 또 5가지 후회를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과연 내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나 후회하는 것은 5가지 후회를 나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놓고 보면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오늘부터 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그러려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드머니, 그러니까 항상 숫자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시드머니를 만들려면 본인 인컴의 40%는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밀리어네어들 전부 다 그렇게 거의 다 그렇게 해서 40%는 저축을 해왔습니다. 저축을 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그 돈 가지고 투자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밀리어네어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좀 거부감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백만장자라는 게 뭐 쉽냐? 그게 나랑은 뭔 상관이냐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100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억이죠. 아파트 하나 있고
저축한 돈 별로 없고 패시브 인컴 없고 그러면 10억 부족합니다. 60세 넘어서 10억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백만장자라는 10억 가지고 백만장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약간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백만장자는 말 그대로 100억 이상은 된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10억도 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순자산이니까요. 순자산. 빚을 다 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거. 그러니까 실패하는 분들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계속 변명을 하시냐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고 돈을 조금 벌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계속 핑계를 대시죠.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친구를 만나야 되니까 그렇고. 근데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면 친구 만나는 것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죠. 돈도 쓸 수 있고 친구들을 위해서 유쾌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후회하는 5가지.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두 번째, 일만 너무 한 것 같다. 세 번째,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 네 번째, 옛 친구들의 연락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소중함에 대해서 자기가 추억을 간직할 수 없었다. 죽기 전에 다 만나고 얘기하고 그렇게 가고 싶은데 그걸 못했다. 그 다음에 5번째, 내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늘 똑같은 그 일상의 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라는 게 후회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부터 변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음을 임박했다고 생각하시고 변해 보십시오. 그래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는 참 내일은 맨하탄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하탄에 이제 13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거든요. 그게 이제 2베드룸이 6.5 밀리언, 그러니까 65억이에요. 2베드룸이. 방 2개짜리가. 방 3개짜리는 100만 불. 이 넘습니다. 100만 불이 아니라, 그러니까, 10 밀리언이니까, 10 밀리언이니까 100억이죠, 100억. 그게 되는 게 이제, 들어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2020년인가 완공이 된답니다. 그 공사 현장도 한번 멀리서 보고, 그 다음에 베슬이라는 데를 아주 멋있는 그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대요. 거기도 한번 가서 촬영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적으로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